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살자. 오늘은 2013년 5월 13일입니다. 봄나라 책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를 읽을 예정입니다. 2시간 동안 요즘엔 책을 읽었다 하면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읽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살자. 그렇지. 원화유종렬 봄 자체가 원이다. 그 원을 자세히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음양의 기운이 반반으로 존재하면서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무궁하게 돌아가는 이치다. 그러므로 진리는 상극이면서 상생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그리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수화의 기운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하여간다. 태극기는 이러한 진리의 모습을 본면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봄의 힘이다.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고 모으는 공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텅 비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힘이 없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심을 모으는 돌아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요 용맹정진입니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생각이 아니면 봄이고 봄이 아니면 생각이다. 생각이 주도하느냐 봄이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빛이 주도하느냐 그림자가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진실이 주도하느냐 거짓이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생각이 주도하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고 짜증이 나고 피곤해진다. 그러나 봄이 주도하면 기운이 넘쳐 저절로 흘러가고 소리치고 노래하는 강물과 같다. 글 쓸 때도 청소할 때도 밥할 때도 걸어갈 때도 말할 때도 봄이 주도하면 머리 아플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겁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봄의 유대한 힘은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바로 그 힘이다. 봄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잠재된 이 봄의 힘을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힘을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개인이 행복하게 살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봄의 능력을 사회의 각 분야에 활용하게 되면 고도의 문명사회가 꽃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차례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 공부의 대장정 1번에서부터 127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잡아돌리는 봄의 힘까지 이렇게 해서 384페이지 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이 글은 2007년 2월 12일부터 2007년 10월 26일까지 원화유종렬님께서
봄나라 홈페이지 원아님의 글 안에 쓰신 글입니다. 봄일 봄공부의 대장정 돌아봄 공부를 어떤 이들은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한다. 어쩌다 생각나면 하고 하면 괴로움이 당장 없어지는 줄 안다. 돌아봄 공부는 아편이 아니다. 돌아봄 공부를 통해 평소 놓고 다니고 잊고 지냈던 육감을 살려내어 육체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상고의 진통이 없이 탄생이 가능하겠는가. 어찌 주인이 되는 길이 식은 죽 먹기란 말인가. 먼저 몸동작 돌아봄을 통해 봄의 실마리를 잡은 다음 오장육부 전반에 대한 느낌이나 감각이 살아나 한순간도 몸의 주인으로서 몸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몸의 반응인 마음, 생각, 감정 돌아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몸과 마음 돌아봄의 능력을 상당히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몸과 마음의 주인인 봄을 확연히 깨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봄을 알지 못한다. 한 고비가 남아있다. 그래서 끝장을 보기 위해 밖의 보는 나가 안의 보이는 나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드는 본격 돌아봄이라고 하는 대장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되는 동시에 그 하나마저 없는 제로를 깨달아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운용하는 순리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하여 자연 벌어봄의 단계를 통해 가슴이 개발되면 정서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모라 일체의 경험을 통해 호연지기를 더욱 기른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을 바라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야 자유자재한 해몽을 구사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만나도 막히거나 어긋남이 없어 대긍정이 된다. 그리하여 성리가 완성되고 사랑의 화신이 되어 늘봄에 이르게 된다. 봄이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 해도 하나 달도 하나 그러므로 자기 혼자 자기 일한다. 봄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이 한 사람도 없어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도 의연하게 끝까지 자기 혼자 한다. 남에게 바라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 모습이다. 봄 공부를 왜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숙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자기 몸, 느낌이나 마음, 생각, 감정을 자기로 착각 내지 동일시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기가 몸과 마음의 종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기는 몸과 마음으로 분열이 되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얼간이가 되었다. 만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거꾸로 만물,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꼴이 되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물질이나 육체로부터 벗어나 주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려면 먼저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확고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고 주인의식이 확립되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인간의 의식 수준이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이 와도 정신이 물질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봄나라가 서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한 생각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 동작, 느낌, 몸 돌아봄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음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 생각, 감정을 돌아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느리게 되어야 다음 단계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유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접수하면 몸과 마음은 노예에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몸과 마음은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소나 강아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어진 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엄마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의 위대한 능력인 생각을 낼 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내고 들이며 무한 궤도를 영원히 이탈하지 않아 만물의 영장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커나간다. 그러므로 봄 공부는 동문의 의식 수준 생각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 봄으로 거듭나기 위해 곧장 가는 바른 길이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이다. 그래서 돌아봄, 바라봄, 늘봄, 봄 공부를 한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하는 한 봄 공부한다. 봄사 생각의 반격, 봄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 봄이다. 생각이 내가 아니고 봄이 나라는 것과 생각은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부리고 사용하는 몸의 반응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여야 한다. 봄을 완전히 증득하지 못한 하비리 초기 단계에서는 종종 생각이 봄을 밀어내고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반격이 만만치 않다. 봄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하나도 없기에 없다는 생각조차 없다. 하나도 아는 것이 없기에 모른다는 생각 또한 없다. 봄은 가난뱅이이면서 부자 장자이고 일자 무식이면서 묵을 통지이다. 이러한 정리를 확실히 깨닫고 있으면 결코 생각이 꼬리를 달거나 한순간이라도 봄을 놓치거나 물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거나 약한 소리가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성리가 완성된 것이고 봄을 증득한 것이다. 봄이 증득되어야 봄의 힘으로 사는 막강하고 짱짱한 태평성대가 온다. 봄모 성리에 입각한 문제 해결 모든 사물은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치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또한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 하나 둘이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제로 봄가 되어야 양쪽의 입장이 보이고 양쪽의 입장을 다 살려 하나의 문장으로 합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는 제로로 돌아가야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둘이 아닙니다. 제로란 봄입니다. 자기의 입장이나 주의 주장을 돌아봄으로 일단 비워야 비로소 남의 입장이나 주의 주장이 들리고 이해가 갑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입장이나 주의 주장이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둘이 하나로 하나의 원운동으로 돌아가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윈윈이 행해집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대중이 잡힙니다. 대중이 잡혀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아서 조화와 균형이 잡힙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의소소통이나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봄육 봄나라가 대도정법이다. 모두들 대도정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정법이란 말은 있지만 과연 무엇이 대도정법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확연히 밝히지 못하여 과연 무엇이 대도정법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도 인류는 대도정법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필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도정법이란 천지만물의 존재와 운행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대도정법이 무엇인지를 밝혀 모든 인간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대도정법대로 살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넘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므로 모든 인간이 우주의 법을 어기고 표류하는 바람에
속박과 갈등과 분열을 자초하여 태도를 이탈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가야 할 태도 정법이란 무엇인가? 원자나 세포를 비롯한 물질의 세계나 해와 별과 달을 비롯한 천체의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작용을 통하여 우주의 법칙대로 엽법하게 순리적으로 돌아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인간이다. 천지만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천지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므로 인간이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천지도 질서를 잃어버리고 우주의 섭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능력은 생각하는 힘이다. 우리는 생각을 방출할 줄만 알았지 생각을 회수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해소하지 못한 생각은 계속 축적되어 쌓여서 낮에는 생각으로 뜨고 밤에는 꿈으로 나타나는데도 그러한 생각들을 즉시적으로 돌아봄하지 않아 해소하지를 못한다.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내면의 하늘과 본태양인 봄날을 덮어버려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봄날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만물의 영장임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수준, 동물의 수준에서 맴돈다. 대우주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형벌로 진실성을 놓치고 허위성, 분열성, 이중성에 빠져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하는 자의 행위와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떠는 환상에 빠져 대립, 갈등, 투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제하는 일은 우주의 법도대로 사는 길이다. 우주의 법이란 방출과 해수를 통한 원운동이다. 우리가 우주의 법을 지키는 일은 오직 돌아봄으로 방출된 한 생각을 해소하는 일이다. 바라봄, 늘봄으로 한 생각을 해소하여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보존되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봄이 보존되어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우주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므로 봄나라가 대도정법이다. 봄 7. 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 봄은 한 생각도 없는 경지다. 그래서 생각은 봄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필사의 노력을 한다. 봄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일이고 죽는 일이고 끝나는 일이므로 대단히 두려워한다. 생각이 존속하려면 생각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돌아봄 하기 싫어요. 돌아봄 안 하면 안 되나요?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요. 이러면서 딴전을 건다. 아니면 봄은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라는 한 생각을 내고 저장하여 생각이 돋아날 여지를 남기려고 한다. 우주의 법도는 한 생각이 없어야 한 생각이 생겨나고 그 생겨난 한 생각이 소멸되어야 다른 한 생각이 생겨난다. 한 생각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도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책무이다. 생각의 돌아봄을 하지 않는 것은 우주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다. 봄 8. 부부관계. 부부는 가정의 핵심이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축소판이고 가정이야말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면서 몸을 담고 생을 영위하는 일차적인 보금자리이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각자의 집이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의 집이 있고 사회라고 하는 직장 집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국민의 집이 있고 지구라고 하는 인류의 집이 있고 우주라고 하는 우리의 큰 집이 있어 모두 6채의 집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각자의 몸이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이치에 따라 좌우음량으로 합해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음량이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몸이다. 그러므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요 순리자연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함으로써 만물 만생령을 화육하는 대우주의 섭리에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살림꾼인 셈이다. 부부관계를 몸에 비유하면 왼손과 오른손과 같다. 각자가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은 달라 혼자 할 일은 혼자 하고 같이 할 일은 같이 하면 된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다. 절대 평등인지라 상대를 제압하고 간여하여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부부는 대우주가 그러하듯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 존립한다. 부부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부부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다. 왼손이 오른손의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왼손의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계약의 관계가 되면 계약을 이행하라고 추궁하고 감시하고 따진다. 계약의 관계가 되면 거래 관계가 된다. 만사 만리의 기본인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계약의 관계가 되고 거래 관계가 되는 한 둘 사이에 태어나는 자식도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이 형제자매가 되고 일가 친척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국민이 될 때 사랑의 관계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올바른 부부관계의 정립이 없이는 인간 세상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불가능하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법 공부를 통하여 법님이 되면 점차 부부관계는 계약과 거래와 소유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 또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랑의 인간이 될 것이고 이윽고 가화만사성이 이룩될 것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모양과 색깔에 조금이라도 끌리는 바가 있다면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여기 눈앞에 사물을 보고 모양과 색깔을 감상하고 즐기더라도 어느 한 가지 그림자라도 남아있다가 계속 두고 끌림이 있다는 것은 그 순간 주인 자리를 뺏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이미지에 크게 끄달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어떤 특정의 이미지에 약하고 끌리는 바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